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나투자증권 연금 컨설팅팀에서 달려온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세후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뉴페이스인 연금기획팀의 브레인 박종일 차장님을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연금기획팀 박종일 차장입니다. 차장님, 퇴직금을 유리한 IRP로 수령하는 방법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제 퇴직을 한 이후 연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퇴직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IRP로 수령한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낸다고 잘못 아시는 분도 많고요. 차장님, IRP나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금제도에서 세금은 정말 복잡한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는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돈의 출처와 인출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깁니다. 돈의 출처는 납입된 금액이 퇴직금인지 본인이 저축한 돈인지 수익이 발생한 부분인지를 뜻하고 인출하는 금액은 매년 한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출금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1년에 세금을 줄여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두었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만 돈을 꺼낼 때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할 때 돈의 출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다음은 퇴직금이, 그 다음은 세금 혜택을 받은 개인 납입금과 총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출되는 돈의 출처가 퇴직금인 경우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오랫동안 지급받을수록 세금 혜택이 부여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 시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40%까지 줄일 수 있고 올해 세제 개편안이 통과한다면 인출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세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다 인출하고 나면 본인이 저축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돈과 그 돈에서 발생된 수익을 인출할 차례인데요. 이를 사적연금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매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할 때 만 69세까지는 5.5%, 만 79세까지는 4.4%, 이후부터 3.3%로 낮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1원이라도 넘으면 16.5%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가 유리할지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개인이 매년 따져보고 판단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건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연금 소득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되도록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 수령 신청 후 퇴직금에서 꺼내 쓰는 돈을 연금 지급받는 기간을 10년을 초과하면 절세 혜택을 더 준다고 하셨잖아요. 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면 퇴직금을 받을 연금 계좌를 미리 정해서 소액식이라도 먼저 연금을 받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만 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을 넘은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어서 이 조건이 만족된 해부터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연금을 받다가 그 연금 통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신청한 통장은 퇴직금 외에 추가 납입이 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장님, 사적연금소득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건 한 사람이 여러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계좌별로 받나요? 아니면 인당 기준인가요? 네, 계좌별로라면 계산하기 편하겠지만 인당 기준입니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사적 연금 소득을 출처로 해서 꺼낸 돈의 총액이 연간 1,500만 원에서 1원도 넘지 않아야 낮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실제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한 금융기관에만 연금 자산을 몰아서 투자하는 것이 불안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놓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적연금 소득 연간 1,500만 원 관리가 쉽지 않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연금제도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만 55세가 되어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해지면 연금저축 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호 간의 금융기관 변경을 허용했고 2024년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온 것입니다. 연금 소득이 필요해지는 나이가 되면 되도록 여러 금융기관으로 자산을 분산하기보다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말씀드린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소득 1,500만 원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네, 차장님.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좋겠어요. 2025년 10월 말에 희망퇴직 예정인 만 59세인 김하나 씨의 연금자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위로금을 합하여 5억 원. 이때의 퇴직소득세율은 7.1%로 예상됩니다. 이분이 2007년과 2012년 및 2017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3개가 있고요. 여기에 2015년에 가입한 IRP 통장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립금은 옆에 표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분이 희망퇴직과 동시에 2년 정도 계약직으로 정기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2년 후부터 월 400만 원 정도의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세후 연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느 계좌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복잡한 사례 같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수령할 연금 계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인출할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기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수령할 연금 통장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면 유리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지금 2개가 있는데요. 둘 중에서 적립금 규모가 작은 연금저축보험을 신규 IRP로 가입일 승계하여 옮긴 뒤에 이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적립금이 더 적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걸까요? 혹시 앞서서 설명하신 연금 통장에서 여러 가지 돈이 섞여 있을 때의 인출 순서와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 5억을 연 3%로만 운용을 해도 매 발생하는 수익이 1,500만 원인데 퇴직금부터 인출되고 그 후에 연금 계좌에는 사적 연금 소득만 남게 됩니다. 매월 필요한 연금 수령액이 월 400만 원인데 사적 연금 소득만 남았다면 1,500만 원 한도를 넘어서 인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금이 최대 16.5%로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김한화 씨의 DC 계좌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라면 아예 신규 IRP를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DC 퇴직급여를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바로 연금 수령 신청을 하셔 소액이라도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하나 씨의 사례처럼 향후 2년간 연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퇴직 시 확정된 세금을 40% 줄이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간 사적연금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수령한 금융기관에 IRP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통장은 한 금융기관당 한 개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하나의 IRP 통장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하면 더 이상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IRP 통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김하나 씨의 사례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IRP 1번 계좌에서 연금 개시 후 IRP 2번 계좌를 신규로 또 만들어서 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일 승계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연금 개시를 한 후에 IRP 3번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데요. 2017년 연금저축보험 가지고 있는 것과 2015년 IRP를 가입일 승계해서 추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이 IRP 3번 통장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IRP 2번은 굳이 연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으로 연금 통장을 모으기 위해 연금 개시한 거죠? 근데 이때 연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개시한 다음에 바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신청 후에 IRP 3번 통장 개설이 끝나면 바로 IRP 2번 통장에 연금 수령을 중단해 두었다가 실제 연금 소득이 필요해지는 2년 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금 소득이 월 400만 원씩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면 총 3개의 IRP 통장을 어떻게 연금 소득을 인출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IRP 2번 통장에서 월 125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연간 1,5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부족분을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1번 계좌에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김하나 씨가 만 64세가 되면 국민연금도 수령받게 되는데 이때 IRP 2번 계좌와 국민연금으로 필요한 연금 소득액이 충당되더라도 IRP 1번 계좌에서는 소액이라도 연금을 계속 받으시는 게 좋겠죠. IRP 2번 계좌에서 모든 돈이 인출되고 나면 바로 IRP 3번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월 125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돈의 출처가 사적 연금 소득인 통장에서 매년 1,500만 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퇴직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수령하면 장기간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세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차장님, 월 125만 원씩 연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도 실제 125만 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연령에 따라 5.5%나 4.4%의 세금을 제하고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금액만큼 부족해진 연금 지급액은 연간 인출금액에 제한이 없는 IRP 1번 퇴직금에서 감안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을 잘 수령하는 것도 연금을 운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네요. 연금 수령 시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이런 연금 수령 설계 무척 매력적인데요. 이러한 컨텐츠가 가입자에게 제공된다면 참 좋겠어요. 네, 말씀처럼 향후 하나투자증권 MTS에 연금 설계와 관련된 유용한 기능들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장님, 정말 희소식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종종 출연하여 연금과 관련된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기원하면서 한화투자증권 정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